가시괴물의 비밀, 강정현 동화 국지승 그림. 가시괴물 이야기. 엄청나게 커다랗고 속이 텅텅 빈 케이크로 만든 그림책방에 꼬마 다람쥐들이 모였어요. 꼬마 다람쥐들은 푹신한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하며 저마다 그림책을 읽는 중이에요. 보보는 먹을 것이 잔뜩 나오는 그림책을 골랐고, 미미는 예쁜 리본이 많이 나오는 그림책을 골랐고, 두리는 탐험가가 나오는 그림책을 골랐어요. 요 녀석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웬 그림책 타령이냐? 큰머리 할아버지가 그림책방으로 쑥 들어왔어요. 우와, 할아버지 오셨다. 안녕하세요, 큰머리 할아버지. 꼬마 다람쥐들은 읽고 있던 그림책을 밀쳐두고 큰머리 할아버지 가까이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얼른 가시괴물 이야기 읽어주세요, 네? 사실 꼬마 다람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은 가시괴물 이야기예요. 큰머리 할아버지가 읽어주면 진짜처럼 생생하답니다. 허허, 거참, 너희들은 그 이야기가 지겹지도 않느냐? 지겹긴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고 신기하고 재미있는걸요. 할아버지는 가시괴물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꼬마 다람쥐들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보보는 침 삼키는 것마저 있는 바람에 침을 질질 흘렸지 뭐예요. 그래서 가시괴물은 아직도 은빛 강 건너편 소나무 숲속에 살고 있답니다. 드디어 가시괴물 이야기가 끝나고 큰머리 할아버지는 책을 탁 하고 덮었어요. 그러자 꼬마 다람쥐들 입에서는 후 하고 한 아쉬움이 가득한 한숨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가시괴물이 정말 있을까요? 믿고 말고. 밤늦게까지 안 자거나 어른들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욕심부리거나 하는 꼬마 다람쥐가 있으면 가시괴물이 그 뾰족한 가시들을 잔뜩 세우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밤나무 숲속마을에 나타날 거다. 그런 다음 금머리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두 팔을 가시괴물처럼 쭉 뻗어 올리더니 꼬마 다람쥐들을 확 낚아채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꼬마 다람쥐들은 깍깍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로 흩어졌어요. 나원 참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왜 자꾸만 가시괴물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지 통 모르겠단 말이야. 허허허허. 정말 있을까? 큰머리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꼬마 다람쥐들은 그림책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저마다 머릿속에 가시괴물을 상상하느라 바빴던 게지요. 그런데 말이야, 가시괴물이 정말 있을까? 두리가 진지한 얼굴로 미미와 보보에게 물었어요. 큰머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모두 가시괴물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 맞아. 정말로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책에도 나오고 그러겠지? 하지만 둘이 생각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밤나무 숲속마을에서 가시괴물을 직접 본 어른들은 없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러고 보니 가시괴물을 직접 본 다람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옛날 누구누구에게 들었다고만 할 뿐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어른들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욕심부리거나 하는 꼬마 다람쥐가 있으면 가시괴물이 나타나서 잡아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태까지 밤나무 숲속마을에서 가시괴물에게 잡혀간 큰 꼬리 다람쥐는 아무도 없어. 그거야,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어른들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욕심부리거나 하는 꼬마 다람쥐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미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만. 난 아주 늦게까지 안 자고 이불 속에서 그림책 읽은 적이 되게 많아. 하지만 가시괴물의 가시끝도 본 적이 없다고. 둘이의 말을 듣고 보고도 비밀 얘기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엄마 심부름하기 싫어서 아픈 척, 자는 척, 의자인 척, 바위인 척 한 적이 되게 많아. 그래도 가시괴물의 발톱 끝도 본 적이 없어. 맞아. 게다가 보보는 먹을 것에도 엄청 욕심을 부리잖아. 혼자만 몰래 맛있는 거 먹다가 들킨 적도 많고. 이제 미미까지 거들고 나섰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둘이 말처럼 정말 이상했어요. 어쩌면 말이야, 가시괴물은 어른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 설마. 꼬마 다람쥐들의 머릿속은 골치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가시괴물이 정말 있는 걸까요? 나는 가시괴물의 정체를 꼭 밝혀내고야 말겠어. 도리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는 가시괴물에 관한 그림책을 가지고 비밀기지로 향했어요. 꼬마 다람쥐들의 비밀기지는 은빛 강가 뚱뚱한 밤나무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라면 소나무 숲이 꽤 잘 보이거든요. 보보와 미미는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두리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겁은 조금 나지만 가시괴물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비밀기지에 올라선 둘이는 가시괴물 그림책을 망원경처럼 돌돌 말아서 은빛각 건너편 소나무 숲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미미와 보보는 둘이를 그냥 잠자코 바라보기만 했고요. 둘이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해 보였기 때문에 말을 걸기가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저기 둘이야,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마침내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부부가 슬쩍 말을 건넸어요. 뭔데? 둘이의 목소리는 하나도 다정하지 않았어요. 저기 뭐가 좀 보여? 가시괴물이랄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여태껏 뭘 그렇게 열심히 본 거야? 미미는 둘이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콧방귀를 뽕 꼈어요. 하지만 둘이는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가시괴물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일 수밖에. 보보는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괴물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보이겠니? 게다가 지금은 한낮인데. 미미의 말에도 보모는 또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다른 방법? 미미와 보보는 둘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이건 좀 대단한 계획인데. 마침내 둘이가 얼굴을 조금 찡그리며 입을 열자 미미와 보보는 뭔데 하며 다그쳤어요. 용기가 좀 필요해. 용기? 우리는 꽤 용기 있는 큰꼬리 꼬마 다람쥐들이잖아. 그렇지 보보? 미미가 보보 어깨를 툭 치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보보는 들릴랑 말랑 작은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보보는 용기 있는 꼬마 다람쥐라고 하기에는 좀 겁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잘 들어. 그 대단한 계획이 뭐나 하면 미미와 보보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바로 우리가 직접 소나무 숲에 가보는 거야. 은빛 강을 건너서. 뭐라고? 말도 안 돼. 보보는 거의 울려고 했어요. 그러자 둘이는 걱정 말라는 뜻으로 보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어요. 은빛 강 건너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하지만 나는 가시괴물의 정체가 궁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안 간다고 해도 소나무 숲에 다녀올 거야. 자, 나는 출발한다. 둘이는 두 볼에 바람을 빵빵하게 놓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미미와 보보에게 마지막 악수를 청했어요. 미미와 보보는 얼떨결에 둘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둘이의 결심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어느새 비밀기지를 내려간 둘이는 은빛 강가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있잖아, 아무래도 둘이를 따라가 봐야겠어. 나도 가시괴물이 무척 궁금하거든. 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던 미미가 비밀기지에서 서둘러 내려가며 말했어요. 보보는 미미마저 떠나보내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얘들아 나도 같이 가 하며 뒤뚱뒤뚱 뒤따라갔어요. 둘이와 미미와 보보는 은빛 강가에 닿았어요. 잘 봐. 그런데 은빛강을 어떻게 건널 거야? 잘 봐. 둘이는 대답 대신 나뭇잎 하나를 강물 위에 둥실 띄웠어요. 그랬더니 나뭇잎이 강물을 따라 소나무 숲속으로 꽤 빠르게 흘러가지 뭐예요. 우리 셋이 탈 수 있는 나무만 있으면 돼. 강물이 우리를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거야. 나무라면 얼마든지 있지. 꼬마 다람쥐들은 굵은 나무통을 구해 강가에 옮겨놨어요. 자, 우리 그럼 나무배에 타자. 둘이가 막 올라타려는데 미미가 둘이의 커다란 꼬리를 꽉 붙잡았어요. 잠깐! 근데 돌아올 땐 어떡해? 갈 때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가면 되지만 올 때는? 미미의 말이 옳았어요. 똑똑한 둘이도 그 생각은 미처 못한 거예요. 뭐야? 그럼 우리가 소나무 숲에 갇히는 거야? 가시괴물이랑? 보보는 통통한 두 볼을 감싸주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무도 좋은 생각을 해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미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는 수 없네. 내가 포기해야지. 뭐? 소나무 숲으로 가는 걸 포기하겠다고? 둘이는 무척 실망했어요. 미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바보. 내가 포기하겠다는 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리본이야, 리본. 리본? 미미는 머리와 꼬리에 달린 커다란 리본, 원피스 여기저기 달린 작은 리본, 그리고 허리 뒤로 묶은 기다란 리본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것 말고도 목걸이 리본, 양말에 달린 리본, 신발에 달린 리본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풀어서 모았죠. 정말이지 미미는 리본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꼬마 다람쥐들 앞에 리본이 수북히 쌓였을 정도니까요. 휴, 다 됐다. 이제 이 리본들을 이어서 기다란 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갈 나무배와 여기 나무 밑둥을 그 끈으로 묶는 거지.
그러면 돌아올 때는 그 끈을 끌어당기면서 오면 되잖아.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미미가 둘이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보보는 저도 모르게 미미를 꼭 껴안았어요. 미미는 어깨가 으쓱했죠. 가자, 소나무 숲으로. 드디어 두리와 미미와 보보를 태운 나무배가 소나무 숲을 향해 출발했어요. 두리의 말대로 나무배는 저절로 소나무 숲 속으로 천천히 흘러갔어요. 미미의 리본이 이렇게 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리본공주 미미가 리본을 포기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하. 두리는 시원한 강바람에 기분이 좋아져서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점심도 못 먹었어. 배고프다. 정말 점심때가 훨씬 지났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몰랐어. 나도 배고파. 미미와 두리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붙잡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먹보 꼬마 다람쥐 보보가 아까부터 조용한 거예요. 보보야, 자니? 보보는 마치 잠든 것처럼 나무배를 꼭 껴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두리는 나무배에 발딱 일어나 소나무 숲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봤어요. 조금만 참아. 반쯤 온 것 같아. 소나무 숲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그래, 맛있는 열매가 많을 거야. 두리와 미미가 보보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 보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산딸기 시럽이 듬뿍 든 벌꿀 사탕 4개였어요. 우와, 사탕이다. 이걸 왜 여태 안 먹었어? 그러게 말이야. 보보는 배고픈 거 정말 못 참잖아. 두리와 미미가 물어보자 보보는 한숨을 폭 내쉬었어요.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서 혼자 몰래 먹으려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너희들도 배고프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2개 먹고 너희들은 1개씩만 먹으면 안 될까? 보보는 시무룩한 얼굴로 손바닥 위에 놓인 사탕 4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물론 괜찮지. 두리와 미미는 서로 바라보며 씩 웃고는 사탕 1개씩을 집어 얼른 입에 넣었어요. 보보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요. 보보야, 잘 먹을게. 한꺼번에 사탕 10개도 먹어치우는 네가 딱 2개만 먹겠다니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보보는 그제야 산딸기 시럽이 듬뿍 든 벌꿀 사탕 2개를 입에 쏙 넣고는 활짝 웃었어요. 꼬마 다람쥐 두리, 보보, 미미는 달콤한 산딸기 시럽이 듬뿍 든 벌꿀 사탕을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강을 건넜어요. 반짝이는 은빛강을 건너 가자 소나무 숲으로 가시괴물 정체를 밝히러 꼬마 다람쥐 삼총사가 간다네. 아무것도 없다고? 드디어 꼬마 다람쥐들은 소나무 숲에 도착했어요. 나무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강위로 잘 끌어올려놓고 조심조심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소나무 숲은 아주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두리는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한 발짝 2발짝을 떼었어요. 그 뒤를 미미와 보보가 바짝 따라 붙었고요. 무서워. 갑자기 가시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보보가 이까지 딱딱 부딪히며 달달 떨었어요. 가시괴물은 없다니까. 봐,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둘이도 숲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섭다고 울상을 짓는 건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저기 둘이야, 해가 점점 지고 있어. 혹시 금방 어두워지는 게 아닐까? 보보는 아예 말도 잘 못하는 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아직 시간은 충분해. 조금만 더 가보고 돌아가자. 겁내지 마. 아무것도 없다니까. 두리가 고집을 피우자 한참을 잠자코 있던 미미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둘이 네 말이 맞아.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돌아가자고. 아마 미미도 잔뜩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럼 그럴까? 너희 둘 다 그렇게 원한다면 말이야. 두리는 속으로 미미가 먼저 돌아가자고 말해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두리도 아까부터 돌아가고 싶었지만 미미가 돌아가자는 말을 안 해서 그냥 꾹 참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래, 얼른 돌아가자. 꼬마 다람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획 돌아서서 강가로 난 숲길로 냅다 뛰었어요. 숲길을 벗어나 강가에 도착만 하면 나무배를 타고 미미의 리본을 잡아당겨 밤나무 숲으로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꼬마 다람쥐들은 숲길로 나서자마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모두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죠. 아직 해는 등 뒤에서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데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요. 꼬마 다람쥐들은 가시괴물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바로 그 가시괴물을요.
길바닥에 삐쭉삐쭉 길고 커다랗게 드리워진 가시괴물의 끔찍한 그림자를 보면 누구라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으악, 엄마, 까까 가시괴물이다. 숨도 못 쉬던 꼬마 다람쥐들이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러댔어요. 밤나무 숲속 마을까지 들리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뒤따라 들리는 거 들리지 뭐예요? 야, 큰 꼬리 괴물이다. 가시괴물의 비밀. 큰 꼬리 괴물? 그게 뭐야? 가시괴물? 그건 뭐야? 가시괴물과 큰 꼬리 괴물들이 서로 마주보고 섰어요. 저거 네 그림자니? 그럼 저건 너희들 그림자야? 맙소사 우하하하. 가시괴물과 큰 꼬리 괴물들은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한참을 웃어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한 소나무숲 가시괴물은 바로 너였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한 밤나무숲은 큰 꼬리 괴물 바로 너희였어. 가시괴물과 큰 꼬리 괴물들은 또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한바탕 웃어댔어요. 안녕, 나는 꼬마 고슴도치 또치야. 안녕, 우리는 꼬마 다람쥐 둘이 미미 보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꼬마 다람쥐들이 본 건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길고 커다래진 또치의 그림자였고, 꼬마 고슴도치 또치가 본 건 길고 커다란 꼬마 다람쥐들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소나무 숲에 가시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시괴물의 정체를 밝히러 온 거야. 도리가 또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또치 녀석 어디 갔어? 숫자 공부 좀 하랬더니 어디로 숨은 거야? 얼른 나타나지 않으면 큰 꼬리 괴물이 잡아갈 줄 알아라. 우리 엄마야. 어쩜 어른들은 다 똑같구나. 또치와 꼬마 다람쥐들은 서로 바라보며 쿡쿡 웃었어요. 난 숫자 공부가 정말 싫어. 그래서 빨리 숨어야 해. 그럼 안녕, 또 만나. 또치가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숲속으로 종종종 뛰어가 들어갔어요. 우리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래, 안 그러면 가시괴물이 잡아갈 테니까. 하하하. 꼬마 다람쥐들은 재빨리 나무배를 타고 은빛강을 다시 건넜어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요. 반짝이는 은빛강을 건너 가자 밤나무 숲으로. 엄마가 맛있는 저녁밥을 해놓으셨을 거야. 늦으면 안 돼. 가시괴물이 잡아가니까. 하하, 그럼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우리 오늘 일은 비밀로 하는 거 알았지? 당연하지. 우리가 소나무 숲에 다녀온 사실을 알면 어른들 모두 기절할걸? 다행히 꼬마 다람쥐 삼총사는 모두 저녁 시간에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가시괴물이 잡아갈 녀석이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았답니다. 끝.